Ak라디오 월드아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이현우 기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네, 정말 예상 밖으로 압도적으로 이겼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될 것 같다고 기자님이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이렇게 막 반나절도 안 돼서 거의 확정이 된 거잖아요. 뭐 저희도 한 며칠은 걸릴 줄 알았는데 적어도 굉장히 빨리 돼서 좀 이례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재선 이후에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식시장이 트럼프 랠리다, 막 트럼프 테마주들이 막 지금 완전 난리가 난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트럼프의 재선 그리고 미국 대선의 최대 수혜자로 꼽히는 일론 머스크, 네. 이 두 사람의 또 교집합 중에 하나로 이제 우주 사업이 꼽히고 있는데 네. 이것을 중심으로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 주제는 우주 방위군 창설과 관련된 내용인데, 일단 트럼프가 2019년 12월에 우주군 사령부를 공식 출범시킨 바 있잖아요. 네, 그렇죠. 당시에 이제 트럼프가 우주군 사령부를 창설한 것은 나의 가장 자랑스러운 업적 중에 하나고, 또 미국 우주군의 주요 전투 예비군으로서 우주 방위군을 창설할 때가 됐다, 이런 말도 했었고, 또 자신이 이번에 재선에 성공을 한다면 네. 대통령으로서 우주 방위군을 창설하는 역사적인 법안에 서명할 것이다, 이렇게 또 공언을 한 바 있어요. 근데 또 결국에는 트럼프가 이렇게 재선에 성공을 함에 따라서 네. 정말 이제 우주 방위군이 이제 창설될 것인가를 두고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도대체 이제 트럼프가 말하는 이 우주군 사령부가 어떤 조직인가, 그리고 앞으로 이제 얘네가 어떤 역할을 하든가, 요거에서 좀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 기자님이 네. 먼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이제 우주군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2019년 창설 당시에는 이제 스페이스 포스라고 영어로 이제 이름 붙이면서 사실 미국 내부에서는 엄청난 놀림감이 됐었습니다. 미국에선 당시 이제 트럼프의 이 스페이스 포스 창설을 두고서 아예 넷플릭스에서 코미디 드라마까지 나왔었어요. 근데 트럼프 행정부 집권 1기 때는 이제 엄청나게 힘을 기울여서 창설을 하겠다, 그렇게 밝히고 이제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제 공군과 분리가 된 별도의 군으로서 우주군을 창설한다, 그렇게 얘기는 했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슨 뭐 SF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뭐 대기권에 뭐 우주 정거장에다가 레이저 무기를 막 맞아요. 설치해 놓고 지구를 지키고 뭐 그런 군대는 전혀 아니거든요, 사실. 이게 사실은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는 공군 산하에 이제 첩보 위성이나 이제 적국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처럼 대기권 밖을 뚫고 나가는 비행체들을 이제 감시하고 이들을 방어하기 위한 우주 전문 부대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의 우주군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주로 이제 공군 산하에 있는 그런 부대들이었는데, 이거를 다 독립을 시켜가지고 아예 우주 관련 부서들을 모아서 따로 군으로 편성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었어요. 물론 이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아이디어와 주장만 가지고 만든 건 아니라고 합니다. 원래 창설 계획 자체는 굉장히 좀 오래된 아이디어였었다고 해요. 1980년대 냉전 말기 때인 레이건 행정부 때 처음 아이디어 자체는 나왔었다고 하거든요. 당시 초기 아이디어가 나왔던 이유는 이제 그 당시에 위성과 지상이 연계된 이제 네트워크 전쟁 개념이라는 게 처음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뭐 미국 국방부에서는 인터넷이라는 게 처음으로 이제 도입이 됐었고, 각종 첩보 위성 그리고 대륙간 탄도 미사일들을 연결을 해서 대기권 밖에서 적의 첩보 위성을 격추를 시키거나, 아니면 적국의 영공에서 뭐 핵무기를 폭파시켜서 지상의 대규모 이제 전자기 펄스, 흔히 EMP탄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개념들도 그때 처음 생겼었어요. 그러면은 이런 적의 공격에 대비를 해서 어떻게 해야 이제 우리 영공을 방어를 할 것이냐, 이런 생각들에서 우주 공간에서부터 그런 이제 적의 발사체를 막아야 된다, 그런 개념에서 출발한 게 이제 우주군 개념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대기권 밖에 아예 무기를 배치를 해야 된다, 아니면 이쪽에서 대기권을 뚫고 적의 ICBM을 격추할 수 있는 이제 방어 미사일을 만들어야 된다, 요격용 미사일을 만들자, 그러면서 이제 우주군 창설 아이디어가 나왔었는데, 당시에는 창설 직전 얘기까지 돌다가 당시에 뭐 스타워즈 프로그램 뭐 그런 이야기까지 있었어요. 그런 프로젝트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그 만들다가 소련이 붕괴가 되면서 모두 이제 백지화가 됩니다. 적이 없어진 거죠, 한마디로. 그러다가 이제 2010년대 들어서서 다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신냉전 시대에
라는 것이 도래를 했고, 실제로 러시아와 중국에서는 위성 격추용 미사일을 개발을 하고 이제 실전 배치를 하게 됐습니다. 심지어 러시아는 이제 시험 발사까지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국제우주정거장도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도 있었거든요. 그런 일들이 터지면서 이제 미국에서는 이러다가 정말로 우리의 위성통신망 전체가 중국이나 러시아군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아니면 뭐 GPS 시스템 전체가 파괴될 수 있다. 이런 위기감이 고조가 되면서 그 당시에 이제 우주군 사령부라는 게 창설을 하게 됐습니다. 레이건 정부 때부터 이제 창설 논의는 있었고 결국 이제 트럼프 정부에 이르러서 이제 정실 출범이 이제 눈앞에 놓여져 있는 건데 되게 오랜 시간 어쨌든 준비를 했다는 거잖아요. 미국 정부가. 그렇죠. 대체 그러면 이 미국이 우주방위군을 창설할 경우에 어떤 이익을 얻게 되길래 이렇게 우주방위군을 만들려는 건지 그 목적도 좀 궁금하고 특히 트럼프가 이 우주군에 이렇게 집착하는 이유가 또 특별히 있을까요? 네, 일단은 우주방위군이란 명칭은 미국은 이제 각 군이 있죠. 뭐 육군, 해군, 공군 이렇게 각 군이 있고 주방위군이란 개념이 따로 있어요. 주방위군은 이제 국토를 보호하는 이제 내부에서 전쟁이 발생을 했을 때 적군의 침입을 막는 군대를 뜻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우주방위군은 주방위군처럼 미국 영공에 어떤 침범이 발생을 했을 때 이를 방어하는 군대를 만들 거다. 그런 얘기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어요. 사실은 정확한 명칭이나 아니면 무슨 역할을 할지 뭐 아직 정확하게 정의가 안 됐기 때문에 좀 더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나오고 나서 이야기를 봐야 될 것 같지만 아무래도 우주군 산하에서 미국의 우주공간 그리고 자국의 영공미사일 방어를 직접 맡을 군대를 지금 이야기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사실 우주군은 공군에서 독립은 시켰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비중 있는 역할까지 가지는 못했었어요. 그러고 트럼프 행정부가 임기가 다 된 데다가 또 이 우주군 창설 직후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시스템을 구축을 못한 상태에서 이제 중단이 됐었거든요. 그게 아마 우주방위군이 창설이 되면은 가장 유력한 지금 설로 나오는 게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시스템처럼 미국 내부에서도 다층 방어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하고 미국의 영공에 날아올 가능성이 있는 뭐 러시아나 중국이나 북한의 ICBM 혹은 각종 발사체로부터 이제 국토를 수호하는 역할을 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뭐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본인들이 강조를 했던 우주 방어 부분 그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도 이제 방산업체들의 이제 육성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미국 내 방위산업체들은 또 한 번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비용이 장난이 아닐 거라는 얘기는 나오고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처럼 인접국가 전체가 이제 적국으로 둘러싸인 이스라엘 굉장히 특수한 환경에 놓여 있는 국가거든요. 그리고 영토가 굉장히 좁죠. 네. 근데 그거에 비하면 미국은 서쪽에는 태평양이 있고 동쪽에는 대서양이 있고 어마어마하게 큰 대륙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미국이라는 엄청나게 거대한 이제 영토를 가진 국가에 과연 이스라엘처럼 촘촘한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건 좀 다른 문제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일각에서는 이미 이제 뭐 미국에서 사실 방어 체계로 여러 시스템이 이미 구축이 된 게 있고 주로 이제 바다 건너에서 건너오기 때문에 미국은 주로 뭐 이지스함이라든지 여러 해상에서 막는 이제 방어 전략도 많이 마련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그것과 별개로 이걸 또 영토에다가 또 넣어야 되냐, 만들어야 되냐, 너무 비용이 많이 들지 않냐, 관리 비용도 그렇고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또 정반대로 이제 미국의 보수층들의 경우에는 이제 신냉전 시대가 시작이 됐고 언제 세계 3차 대전이 터질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의 국토 방어를 일단 완벽히 해놔야 되기 때문에 이걸 오히려 서둘러야 한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보수층들이 트럼프 이제 만약에 2기 집권을 하게 돼도 이 사람들이 주요 지지층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이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방산업체 육성 이 과제도 남아있기 때문에 아마 어떤 방식으로든 지금보다 더 이제 강력하게 국토 방어를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서 우주 방위군을 창설을 하고
뭐 시스템적인 여러 가지를 이제 수입을 하든지 아니면 다시 만들든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비용이나 시간적 측면에서는 이제 얼마나 소요될지 예상할 수는 없지만 네. 지금 현재 그런 국제 정세로 밀어봤을 때는 우주군을 만드는 것 자체는 어쨌든 갈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그렇죠. 보이는 것 같은데 이제 우주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제 머릿속에 한 명이 더 떠오르는 인물이 있어요. 그 우주 진출에 좀 광적으로 이렇게 집착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트럼프 말고 하나가 더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일론 머스크. 네. 근데 이제 트럼프가 재선이 되면서 네. 이제 미국을 주도로 우주 상업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또 전망이 되고 있고 네. 특히 이제 트럼프 재선의 최대 수혜자로 많은 이제 언론사에서도 말을 하다시피 그렇죠. 최대 수혜자는 일론 머스크가 될 거다. 실제로 또 그 재선이 된 이후에 테슬라는 물론이고 뭐 스페이스 관련주, 머스크 관련된 모든 주가들이 다 오르고 네. 있잖아요. 그리고 당일은 정말 진기록을 보이기도 했고.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트럼프가 구상한 우주 방위군에 그 머스크도 좀 깊은 관계를 앞으로 맺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이 우주 방위군 뭐 설치를 하고 앞으로 확장을 하게 된다면은 이 아이디어에 머스크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겠죠. 이미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의 경우에는 지금 우리한테 알려진 거는 뭐 나사의 주요 우주 프로젝트에 거의 독점적으로 로켓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죠. 그리고 위성 통신망인 이제 스타링크 시스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미 필수품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트럼프랑 대화를 하다가 머스크한테 또 감사 인사를 한 게 기사로 나왔었잖아요. 이게 그만큼 이제 스타링크 시스템이 실전에서 얼마나 효용성이 있는지 보여줬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페이스X는 더 이상 이제 나사의 민간용 우주 프로젝트에만 관여를 하는 회사가 아니라 이제 첩보 위성 분야에도 스페이스X가 지금 들어갔거든요. 네. 그런 걸로 봐서는 이미 미군과 굉장히 강력히 협력을 하고 있고 더 이상 단순 민간 업체가 아니라 방위산업체 역할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주 방위군이 창설되면은 여기서도 많은 프로젝트들이 수주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 미장을 제가 안 해가지고 네. 머스크 관련주라고 하면은 테슬라 정도밖에 몰랐었는데 네. 이번 이제 트럼프 재선 관련해서 이제 기사를 보다가 스페이스X 관련주도 있다라는 걸 처음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우주 방위군이 창설되면 말씀해주신 그런 프로젝트 수준은 당연히 예상이 되는데 이제 스페이스 관련주라든지 X 관련주라든지 그런 머스크가 받게 될 또 다른 그런 혜택이나 수혜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예상되는? 네, 지금 좀 직접적인 수혜 예상되는 게 하나 있는데 사실은 이제 머스크가 7월에 트럼프 전 대통령 총격 사건 직후에 이 트럼프 캠프에 들어갔었거든요. 네. 그 이후부터 사실 미국 정부가 스페이스X에 대해서 안전 규제를 엄청나게 심하게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미국 연방항공국에서 7월부터 계속 스페이스X의 팰컨 9 로켓이라는 게 있는데 대형 로켓이죠. 이 로켓의 안전 문제를 걸고 넘어지면서 이제 계속 발사 금지 명령을 내렸어요. 견제네요, 견제. 그렇죠. 몇 차례 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페이스X 측하고 이제 머스크 입장에서는 이게 안전 문제라고 걸고 넘어지긴 했는데 사실은 이게 뭐 사람이 들어가 있는 유인 우주선 문제를 놓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이 스페이스X 로켓의 가장 큰 특징이 1단 로켓을 쐈던 로켓이 다시 맞아요.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이때 돌아오는데 생기는 문제를 갖고 걸고 넘어졌다 그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게 좀 억지 아니냐 그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뭐 사람의 진짜 안전 문제가 아니라 왜 다른 안전 문제를 자꾸 걸고 넘어지냐 그 얘기를 한 건데요. 근데 이제 미국 연방항공국에서는 그 돌아오는 그 1단 로켓에서 떨어지는 부품이나 낙하물이 민가에 피해를 줄 수 있다. 그 얘기를 했어요. 억지 아니에요?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모든 우주사업 업체들은 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유독 이제 스페이스X에 워낙 이제 태클을 많이 걸다 보니까 그리고 특별히 뭐 대단한 사고가 더 발생한 사례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업계에서도 이거는 좀 바이든 행정부가 좀 이제 신경질을 부린 게 아니냐. 머스크가 트럼프 캠프에 들어가니까 그런 이제 해석들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스크 본인도 자신의 SNS에 이제 트럼프가 당선만 되면 연방항공국장은 당장 내가 모가지를 치겠다. 그런 얘기까지 올렸었어요. 그렇게 되게 세게 말해요. 굉장히 세게 얘기했죠. 근데 이제
어쨌든 진짜로 당선이 됐고 큰일 났네요 이제. 앞으로 그분의 뭐 운명은 모르겠지만 근데 뭐 어차피 내각이 다 바뀔 거니까 그 자리도 뭐 바뀌게 되겠죠. 근데 이제 이런 그동안 이제 미 당국 규제 당국과의 신경전 이게 거의 없어질 거고 심지어는 이제 머스크가 지금 내각에 입각할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잖아요. 뭐 정부 규제위원회네 뭐네 아직 명확하게 명칭이 안 나왔는데 그 나오게 되면은 이 사람이 진짜로 입각을 하게 되면은 뭐 당국과의 마찰이나 규제 측면에서 더 이상 스페이스X를 미국 당국이 그런 식으로 태클을 걸진 않을 거다. 그러면서 이제 아무래도 정책 수혜가 오히려 커지지 않겠냐 이런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이제 정치계까지 입문을 하면은 네. 어떻게 앞으로 될지 상상이 안 가요. 그렇죠. 그러면 제일 뭐 좀 유력하게 맡을 만한 보직이 어디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트럼프랑 같이 논의를 했던 거는 이제 정부 내에서 뭐 중복 사업이 발생을 하는 부서라든가 아니면 쓸데없는 규제를 모두 없애는 뭐 규제위원회를 만들든 아니면 규제 부서를 만들든 그렇게 해서 자기가 거기 장이 되겠다. 그런 얘기는 계속 올렸었거든요. 네, 이제 좀 쓸데없는 중복 사업 하시는 그쪽 분들은 다 덜덜 떨고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게 뭐가 중복 사업으로 규정될지 모르는 일이니까. 그냥 머스크맘. 어떻게 보면 머스크맘이 될 수도 있네요. 뭐 머스크와 트럼프가 어떻게 합의를 하느냐에 달린 문제겠죠. 알겠습니다. 좀 나중에 이제 내각이 좀 꾸려지면은 그렇죠.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말씀 방금 해주셨는데 스페이스X가 이제 규제로부터 좀 자유로워질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된다고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봤을 때 테슬라 역시 규제에서 좀 자유로워질 거다, 완화될 거다 이렇게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테슬라도 계속해서 그 문제가 됐던 게 자율주행 모드의 안전 문제였는데요. 그거를 지금 미국 정부에서 이제 10월부터 계속 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그래서 이제 상당히 압력을 많이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달에는 테슬라가 주가가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트럼프 집권 2기를 기다리는 상황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뭐 조사라든지 이런 규제 당국도 입장이 상당히 많이 달라졌죠. 당연히 이제 내각이 전부 다 바뀔 테니까 여기서 또 부정적인 결과가 더 나오기는 어렵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어차피 1월 20일에 트럼프 내각이 시작이 되면 말씀드렸듯이 머스크가 무슨 자리를 맡을 거란 말이죠. 입각할 가능성이 높아졌으니까 이런 안전규제 문제들은 한꺼번에 해결이 되지 않을까. 오히려 이제 집중적인 뭐 정책 수혜를 더 주지 않을까, 뭐 보조금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부각이 되면서 지금 주가가 상당히 높은 상황까지 올라온 게 아닌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자신을 가로막고 있던 각종 법적 문제를 한 방에 없앴듯이 이제 머스크로 자기를 둘러싼 규제를 다 없앨 확률이 높다. 그러면은 테슬라를 샀었어야 됐네요. 네, 이미 많이 계속 사는 분들이 많아졌죠.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테슬라를 사는 것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는 분들이 제 주변에 꽤 많았거든요. 네. 근데 딱 재선되고 이제 테슬라가 떡상하는 걸 보고 다 꼴무새가 돼가지고 네, 왜 그랬을까? 왜 내가 믿지 못했을까? 이런 분들을 많이 봤는데 앞으로 이제 머스크의 사업에 더 큰 날개가 달릴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궁금한 거는 오프닝 때도 말씀해 주셨는데 뭐 스타워즈, 스타트랙 이러면서 이제 좀 놀림감도 됐었고 이제 그렇게 진짜 스타워즈 프로젝트 이런 명칭까지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그럼 앞으로 이제 우주군이 창설이 돼서 뭔가 본격화가 되고 좀 어떤 시설이나 그런 것들이 다 정비가 됐다고 가정했을 때 정말 우주에서 활동하는 군인 정말 막 100년, 200년 뒤에 그런 스타트랙을 저희가 현실에서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약간 공상과학 같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이게 미국 내에서도 그 우주군이라는 것 자체에 큰 관심을 끌었던 요인이 이 스타트랙이었거든요. 창설 당시에도 아예 우주군 군복을 뭐 스타트랙에 나온 제복처럼 만들어서 이제 입히자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었어요.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래서 준비를 했었는데 이제 실제로 됐으면 굉장히 인기몰이는 됐었을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당시에 코로나19가 퍼지면서 이 계획이 전부 무산이 됐었습니다. 근데 아마 2기 행정부가 시작이 되면은 또 진짜로 제복이 그렇게 바뀔 가능성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다만 이제 진짜 그러면 그런 군복까지 입게 되면 스타워즈나 스타트랙처럼 우주선을 끌고 나가서
우주에서 정말 싸우는 군대가 될 것인가? 우리가 정말로 생각하는 그 우주군의 개념 그것처럼 될 것인가? 근데 이거는 좀 다른 문제거든요. 실제로 전 세계 우주 관련 부대들은 거의 대부분 근무 형태가 사무실에서 컴퓨터 모니터 앞에 앉아가지고 저게 정찰 위성을 감시하거나 미사일을 감시하거나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우주에 나간 사람이 없어요. 다른 것보다 이제 그런 우주선이 생길 가능성 자체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그런 규모의 우주선단이 나오려면은 일단은 뭐 사람이 거주가 가능하거나 막대한 자원이 있는 외계 행성이 이제 지구랑 가까운 데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제 또 전쟁 무기라는 거는 결국에는 뭐 그냥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싸워서 얻을 게 있어야 그래야 관련 산업들이 발전을 하고 거기를 점령하기 위해서 이제 무기가 발전하는 건데 아직까지 우주에서 이제 그런 이익이 발생할 곳을 찾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또 문제는 그러면은 뭐 아무리 그렇다고 쳐도 지구 내에서 지구 안에 있는 적국들끼리도 이제 앞으로는 정말 우주선을 만들어서 우주선 뭐 대기권 밖에서 싸울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글쎄요 이건 굉장히 SF적인 이야기들이고요.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예산입니다. 결국에는 이 돈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언돔 그 다층 방어 체계 구성도 미국처럼 영토가 엄청 큰 나라는 결국 예산 문제로 굉장히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SF 영화에 나오는 우주선을 만들어서 만약에 전투기처럼 쓴다. 그러면은 이제 우주선 한 대가 도대체 얼마가 될 것이냐 이게 또 다른 문제거든요. 아이언돔 방어 미사일도 이제 한 기에 10억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서울 아파트 한 채가 날아가는 거예요. 한 번 쏘면은. 근데 이제 미국에서 1980년대 뭐 우리가 기억하는 우주왕복선이 있지 않습니까? 뭐 2000년대 들어서 다 사고 때문에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그 우주왕복선이 1982년에 예산으로 잡혔던 게 62억 달러예요. 그게 지금 우리 돈으로 8조 원이고 현대 가치로 따지면은 3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40조가 넘는 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이 우주선을 전투기로 만약에 쓴다 그러면 한 대가 격추되면은 그 자리에서 40조가 날아가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겠네요. 그냥 그 나라. 우리나라 예산으로 치면 15대 날아가면 나라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돈 때문에 기술이 있어서 만들어져도 이걸 함부로 전쟁에 쓰기는 힘들겠어요. 단가를 어마어마하게 낮아지지 않는 이상은 힘들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미 지금은 마치 휴지 조각처럼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실제로 우주 공간에서는 우리가 무기를 설치하지 말자. 핵무기나 뭐 다른 걸 설치하지 말자. 그런 이제 조약이 하나 있어요. 1966년에 뭐 유엔과 국제사회에서 우주 조약이라는 조약을 체결을 했었거든요. 네. 당시에 정말로 이제 외교권에 달나라에 무슨 무기를 설치해가지고 이제 지구에 쏠 수 있는 뭐 그런 위험성들이 계속 제기가 되다 보니까 당시 아예 여러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우주 조약이라는 걸 체결을 했고 아직도 이 조약은 유효한 조약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아무래도 아무리 뭐 대기권 밖에 무기를 만들고 아니면 뭐 위성 격추 무기를 계속 개발을 하고 한다고 해도 실제 설치를 하는 데 있어서는 국제사회의 눈치를 어느 정도는 봐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정말로 그런 스타워즈가 오는 날이 바람직하지도 않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은 너무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현실화되기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은 좀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이 됐지만 이제 1966년에 유엔과 국제사회에서 이제 대기권 밖에서는 뭐 무기도 설치하지 말고 핵 경쟁이나 이런 걸 하지 말자고 체결을 한 우주 조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만든 이유가 이제 당시에 미국하고 소련하고 계속 우주 개발 경쟁을 하면서 그때 이제 강력하게 제기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 두 나라 중 어느 나라든 달에 이제 무기를 설치를 해서 지구로 또 쏠 수 있고 이런 무력 분쟁이 인류를 위협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기 때문인데요. 아무쪼록 미래에는 뭐 이런 우주군 분쟁보다는 좀 더 평화롭고 인류 공동 번영을 위한 우주 기술이 더 발전하기를 바라봅니다. 정말 제가 상상하는 그 영화 속 우주군은 정말
너무너무 먼 미래일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머스크의 그런 소망 중에 하나가 네. 화성에 이제 유인 탐사선 보내는 거잖아요. 화성 네. 이주, 궁극적으로 화성 이주인데 그거는 저희 생전에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기자님은? 글쎄요. 일단은 제가 나름 이제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들은 바로는 화성까지 편도로 가는 게 일단 적어도 한 이제 화성이 지구랑 매우 가까워졌을 때 네. 근접했을 때도 뭐 6개월 이상 걸린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만약에 지구로 돌아올 수 있는 기술이 있다고 해도 6년 뒤에 돌아올 수 있대요. 이제 그런 걸로 따지면은 일단은 그 거리 문제부터 해결을 하지 않으면 그 화성 이주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머스크가 그때 제기를 했던 게 화성을 테라포밍을 하자. 화성의 이제 중심부에 핵을 터뜨려서 화성에 이제 내핵을 다시 돌게 해가지고 대기를 만들고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과학자들이 또 엄청 검토를 많이 했는데 그걸로는 택도 없다고 합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핵을 다 터뜨려도 그 핵을 돌릴 수가 없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보다 조금 더 많은 과학기술 발전이 있어야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이제 저희 살아생전에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왠지 머스크가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가서 제일 주력해서 할 게 왠지 그 부분을 엄청 연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아마 화성 탐사 관련을 해서는 굉장히 이제 힘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트럼프 재선과 그 최대 수혜자로 꼽히는 일론 머스크의 관계, 그리고 두 사람이 꿈꾸는 미래와 그 발판이 될 우주 산업에 대해서 이제 우리 이현우 기자님과 이야기 나눠봤는데 오늘도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